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시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SKC 확정 발행가액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전일 이제 영상에서 99,500원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공시도 이렇게 똑같이 99,500원으로 올라왔습니다. 미리 어느 정도 가격을 추정한다라는 거 제가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이 99,500원짜리 주식이 앞으로 시장에 상장이 될 텐데 현재 주가하고 괴리가 상당하죠. 그러면서 이런 확정 발행가액 공시가 올라오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영향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또 SKC만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뉴스 보도 자료들이 많이 올라왔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확정 발행가액이 최초 1차 발행가액이었던 76,600원보다 높아지게 되면은 조달하는 금액이 1조 1,670억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최초 조달 예정 금액이 얼마였죠? 1조 원이었습니다. 1조 원 규모였었는데 1,670억 규모가 더 늘어나게 됐다라고 하면은 언론 보도에서 이 긍정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도 자료들이 어떻게 올라왔었냐면은 SKC 1조 1,671억 유증 신사업 재무 개선 실탄 확보, 그리고 1.2조 원 규모 유상증자 글라스 기판 투자 재무 개선 다 따라오는 게 있죠. 신사업 투자 이어가고 재무 개선이 자꾸 따라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미리 언급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확정 발행가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는 부분 중에 내가 한 주에 얼마를 주고 청약을 하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더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도 있습니다. 회사의 주가에 그리고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채무상환 자금이 5,770억 규모로 늘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지 않고 그냥 까만색으로 그대로 써 있죠. 이게 바로 미국의 이 유리기판 자회사 앱솔릭스에 투자금 내리는 이 자금입니다. 그래서 지분 인수해가지고 투자금을 내리는 건데 까만색으로 표시됐다라는 것은 이게 변경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채무상환 자금은 최초 예정 조달 금액 기준으로 해서 1차 발행가가 너무 낮게 나오니까 조달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부분을 가정을 하고 이 금액이 굉장히 낮아졌었습니다. 2천억대의 규모인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유리기판 투자하는 자금은 안 줄인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어가면서 채무상환 자금을 더 늘리게 됐으니 재무구조 개선, 다시 말해서 부채 비율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자가 덜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가 돈을 벌게 됐을 때 남는 돈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주는 이러한 유상증자의 긍정적인 효과,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유상증자라고 하면은 공시 당시에는 기분이 나쁘지만은 회사가 이 돈을 바탕으로 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이 자금으로 사업을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다. 그리고 미래 매출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으로 이 자금을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기간을 좀 길게 두고 봤을 때는요 굉장히 커다란 수익을 안겨주는 이런 투자 기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SKC 같은 경우는 신사업 투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정보들 그리고 사업의 진행 방향,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느냐, 이걸 종합적으로 좀 판단하면서 저희가 투자를 이어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공매도를 좀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전 영상에서도 자꾸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5월 11일까지가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이었습니다. 유상증자 발표하고 나서 확정 발행가액까지 이 산출되는 그 기간까지는 이 공매도를 하게 되면은 신주 청약에 참여를 못해요. 심지어 내가 신주 인수권을 가지고 있어도 이거는 개인이든 기관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5월 11일 날 이후부터 이제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돼요. 공매도를 하는 이런 세력들은 왜 하느냐? 왜 하냐면요, 지금 현재 주가 예를 들어서 15만 원이다. 그리고 내가 새롭게 신주 청약에서 받게 되는 이 신주의 가격 99,500원이다 라고 하면은 99,500원짜리 주식을 내가 어차피 청약해가지고 받아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신주가 상장되기 전에 공매도 거래 제한이 풀리는 그 날부터 미리 15만원 이 가격에 공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공매도를 해버리고 나면은
나는 99,500원에 신주 청약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99,500원짜리 주식을 받아와요. 그리고 공매도 하게 됐을 때 빌려온 곳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빌려온 곳에다가 주식만 갚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시장에서 매수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물량들은 공매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돈들이니까 이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가 갑자기 상승해가지고 쇼커버한다, 아니면 쇼스퀴즈 당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신주 청약 관련해 가지고 미리 공매도를 해서 내가 상장되는 신주 입고 받아서 빌려온 곳에 갚아버리게 되면은 공매도 잔고 수량만 줄어들게 되고 실제로 시장에서 매수하는 금액, 매수하는 수량 높아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매도 상황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공매도 수량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식 선물도 이용해요. SKC는 주식 선물도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량 대비해 가지고 5.17%, 그리고 공매도 수량이 좀 많았던 그 날이 언제였었냐면은 5월 7일이었습니다. 5월 7일 날 153,971주, 이때 좀 많았었고 그 이후에 조금 줄어들다가 다시 그 이전 수준까지 좀 올라왔다. 그런데 거래량이 이때보다는 좀 줄었으니까 이 공매도 수량이 거래량 대비해 가지고는 더 늘어나서 5.17%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그래서 공매도는 분명히 미리 해지 차원에서 저렇게 신주 청약하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 이 신주가 입고되기 전에 미리 공매도를 해서 수익을 확정시키려는 해지 전략을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신주 청약 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겠어요. 이제 5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가 구주주 청약일입니다. 신주 인수권증서 확보해 놓으신 분들, 이 신주 인수권증서 다 챙겨 놓으셨을 텐데 이제 청약을 하게 되면은 신주 상장일이 6월 8일이에요. 6월 8일 이후에 당시에 시장의 주가와 그 다음에 99,500원 이 차이에 따라서 물량 소화 과정은 분명히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면서 청약에 지금은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선은 실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하는 국면은 좀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부분, 유리 기판,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은 길, 그리고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이런 부분들을 SKC가 거머쥐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주가 수준보다 더 높게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는데, 최근 들어서 증권사에서 신규 리포트가 좀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오늘처럼 유상증자 확정 발행가액이 공시가 되고 그 다음에 최종 조달 금액이 결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청약에 대한 흥행은 무조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100% 이상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종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재무 구조가 얼마나 개선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이익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 미래 매출 추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목표 주가를 다 넘겨버린 상태예요. SKC 같은 경우는. 그러니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도 목표 주가 관련해 가지고 고민이 좀 많겠죠. 신규 사업 관련해서는 거는 기대감도 있고 시장의 반응도 뜨거운 거는 알고는 있지만 근거가 없잖아요. 데이터에 대한 근거가 없고 기대감만 있다. 기대감 모멘텀으로 그냥 목표 주가를 산정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하지만은 리포트는 또 추가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는 있고, 저는 그 안에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구조 개선, 이 부분 SKC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나면은 이런 지표들만 보고선 알고리즘 매매 트레이딩하는 이런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빈도 매매하는 곳들, 이런 곳들은 지표가 바뀌게 되면은 프로그램으로 갑자기 매수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재무 구조에 대한 데이터도 바뀌게 되면은 손바뀜이나 그 다음에 거래량의 증가, 이런 부분들도 수반될 수 있고, 요새 같은 상황에서 SKC 주가가 많이 변동이 심한 부분은 단기에 많이 급등을 했었다. 그리고 이 단기에 급등한 주가만큼 추가적인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에 대한 이런 기사나 보도, 그리고 증권사의 리포트, 그리고 실적 관련된 부분, 2분기는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저희가 이 물량 소화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벤자민의 공식 포차 여러분들께서 영상으로도 시청하시지만 제가 따로 구독자분들에게 장중 브리핑 해드리는 내용들 확인하시는 곳, 이 네이버에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요,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앱에서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들어오셔서 공지사항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저 벤자민의 소개부터 제가 제공해드리는 핵심적인 내용들 여러분들께 미리 좀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채널에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 구독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이분들과 함께 투자 수익을 추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종목이 SKC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신규로 발굴한 종목들도 직접적인 매수 의견을 드리고요. 제가 수익 실현하는 시점이 됐다라고 하면 매도 의견도 드립니다. SKC 같은 경우는 투자는 하고 있지만 비중 조절은 한 번 한 상태예요. 그래서 비중 조절을 했다라는 것은 일부 수익 실현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물량으로 신주 청약에 참여하면서 주식 수는 늘리고 매입 단가는 낮추고 이렇게 좀 전략을 짜들여서 구독자분들하고는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이외에도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제가 영상에서는 오픈해드리지 않는데 여기에 구독하시는 분들에게는 다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어떠한 투자 포인트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수익률 현황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모니터링 계속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올라오는 종목들 제가 제목으로는 SKC하고 루닉 같은 경우만 달아놓고요. 오늘의 투자 액션, 제가 이 신규로 매수 의견 드리거나 추가 매수 의견 드리는 종목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구독하시면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구독하시는 방법은 네이버 로그인 하셔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구독하시려면은 월에 5만 원 결제가 일어나요. 제가 올려드리는 정보 무료 정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정보들 많이 확인하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실 텐데, 유료 정보하고 무료 정보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보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료 정보만 이용하면서도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굳이 제 채널을 구독 안 하셔도 되죠. 하지만 좀 더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브리핑과 그 다음에 실질적인 참고 내용들, 매수와 매도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면서 저 벤자민과 같이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로그인 하셔서요, 월 5만 원 네이버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페이로 결제하시면 돼요. 신뢰도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제가 글 올리면은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알림이 가게 되고 제가 직접적인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SKC 주가가 계속 조정 중인데 앞으로 제가 기다리는 어떤 투자 재료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 하시고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